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는데 김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리자수한 매니저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소주를 새벽 넘게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들고 최후 진술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하고 술을 더 마신 만큼 역추산으론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심 공판이 열린 법정엔 김 씨의 팬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고 김 씨는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앞서 보석을 신청한 김 씨 측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을 토대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유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료 회원방을 운영했는데 불법 영상을 시청한 이들은 2,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텔레그램의 한 채널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각종 불법 영상이 게재돼 있고 왼쪽엔 수많은 아이디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불법 영상은 채널에 초대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렸었습니다. 이씨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텔레그램 채널 7개를 만들고 연예인 딥페이크를 비롯해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 1,650여 개를 유통했습니다. 특히 5개의 채널엔 각각의 다른 종류의 불법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회원방의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방의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영상방, 몰카 영상방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카테고리가 있고요. A씨는 채널별로 입장료를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차등화해 받았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불법 영상을 소비하는 이들은 2,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A씨는 5천만 원의 입장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는 지난달 텔레그램 알림글을 통해 4년 무사고 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그동안 단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지만 한 달도 안 돼 경찰이 꼬리를 밟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영상을 시청한 이들에 대한 추적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 30대로 이뤄진 일당 8명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여 약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백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의 한 공항, 호송차에서 한 무리의 남성이 차례로 내립니다. 현지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여 붙잡힌 한국인 남성들입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협력해 이틀에 걸쳐 이들을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송환을 위해 경찰 주재관 태국경찰청과 송환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4회에 걸쳐 피해자 전원의 송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리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한국인 10명을 상대로 약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모주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태국 경찰청 이민국과 공조해 한국인 8명을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모두 검거했습니다. 30대 남성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2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사무실에서는 범행에 쓰려던 개인정보 자료 약 230만 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1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대부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태국 쿠웨이트와 협력해 30억 원대 사기범을 검거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올해 8월까지 345명의 도피사범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해외법 집행기관과 협업해 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달 전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복날 농약 음독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음료에 농약을 탄 피의자는 같은 경로당의 80대 할머니였는데 농약 중독 증세로 숨지면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북 봉화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뒤 경로당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쓰러졌습니다. 함께 음료수를 마신 노인 4명은 지난 7월 15일과 16일 복통 등 비슷한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어 18일엔 또 다른 80대 A 할머니가 농약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숨졌고 69살 B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로당 회원 40여 명이 함께 복날 음식을 먹고 난 직후라 처음엔 식중독이 의심됐지만 쓰러진 노인들에게서 모두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가 아무도 없는 낮에 홀로 경로당에 출입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A씨가 경로당을 나와 접촉한 물건을 확인해 보니 노인들의 몸에서 나온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피의자로 지목하고 주거지를 3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 집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경로당에서 A씨가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것을 봤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도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경로당 안에서 회원들끼리 자주 화투놀이를 했고 A씨와 다른 회원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에 대한 범죄 심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을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있던 커피가 담긴 음료수병에 넣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있지만 A씨가 숨져 이런 내용만으론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상주와 청송, 포항 등에 이어 농약 음독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경로당과 마을에 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법 개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